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함수의 뜻은 네, x가 하나당 y가 하나씩 대응되는 걸 뜻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함수가 되는 걸 고르는 거는 본 수업 시간에 그죠? 이야기를 했었고 이제 이런 거야. 이제 개념을 공부를 하고 나면 함수 같은 경우는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좀 막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유형별로 좀 볼 텐데 어느 문제집이나 다 들어있을 수 있는 그러한 대표적인 문제들입니다. 첫 번째 350번 같은 경우에는 따로 책이 없으면 화면을 보면서 해도 되고 이제 파일 올려놨으니까 보셔도 됩니다. 일단 함수라는 게 이런 건데 일단 여러분들이 항상 알아야 되는 게 아이고 어디 가니 어디가 우리가 이제 2x 플러스 1이면 함수라는 게 우리 이제 보통 fx 이렇게 부르잖아. 그죠? fx 이렇게 부르는데 얘 이렇게 생겼다는 건 새로운 이름을 붙여줘도 돼요. g의 x 이렇게. 알았어?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가 있는데 봐봐. 여기 자리에 들어가는 녀석이 3이 되려면 x에다 얼마를 넣어야 되냐 이거야. 이게 3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x에다가 여러분들이 2를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 f3은 뭐가 됩니까? 2를 대입하면 1 플러스 k가 되는 거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입, 그지? 함수는 일단 기본적으로 대입만 잘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351번이 이렇게 나오면 사실 여러분들은 이걸 가지고 fx를 찾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이 안에를 무조건 심플하게 만드는 게 1차적인 목표다. 따라서 얘를 t라고 두면 x가 뭐가 됩니까? 3t 플러스 1 되죠. 그러면 주어진식이 ft로 바뀌어요. 그럼 여기서 주인공이 뭐가 돼야 돼? t가 돼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t로 바꿔주면 방금 구한 이 x 값을 어떻게 합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변수를 통일을 해주는데 그럼 어떻게 바뀌어요? 얘가 2에 3t 플러스 1로 바뀌는 거야. 그러면 6t 플러스 뭐가 돼? 1 되냐? 그럼 결국에 fx는 뭐가 되느냐? 6x 플러스 1 되죠. 요 이야기야. 맞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함수 fx 원래 함수 찾을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 문제는 요거는 이제 이 모양 나와서 해주는 건 이 문제 풀 때는 fx 안 구해도 돼. 여기도 f3을 물어봤으면 이 값이 3이 되면 되는 거니까 x가 얼마가 들어가면 되죠? x가 10이 들어가면 되나요? 그죠? x에다 10을 집어넣으면 바로 여러분들이 19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 이 문제를 풀 때는 이게 제일 편하지. 근데 문제를 풀다 보면 알았어? 문제를 풀다 보면은 fx를 구하라고 할 때는 저 방법을 써라. 오케이? 이렇게 가시면 되고. 자, 이렇게 생긴 함수,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수원 수투하게 되면 굉장히 많이 만날 텐데, 얘는 그거야. 이 범위 안에 들어가면 여기다 넣고, 이 범위 안에 들어가면 여기다 넣어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얘들 3 루트 5가 어디에 들어가는지 따져보면 되겠지. 얘가 2보다 큰지 작은지를 보고 그 범위에 해당되는 곳에 대입을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대부분 다 대입이죠. 함수는 그거 대입이야. 자, 그리고 이런 형태들. 자, 이런 애들도 사실은 특이한 몇 가지 형태들 빼고는 대입을 하는 건데, 일단 이런 거 만나잖아요. 그럼 무조건 0이나 1부터 대입을 하세요. 맞지? 그래서 덧셈일 때는 0이 공룰이야. 1 대입하면은 1 더하기 1이 2니까 2로 숫자가 바뀌어버리잖아. 그쵸? 그래서 0을 대입하는 게 기본이에요. F0, F0 여기다 넣었다. 그 다음에 는 5분의 F0 플러스 F0 플러스 3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F0을 찾을 수가 있거든? 이해되지? 그죠? 그러니까 F0이 나와. 그럼 F0이 1 나와. 그지? F0이 1 나와. 그러면 이 재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뭘 만들어야 돼? 얘를 찾아야 되는데, 빨리 캐치해야지. 이거 지금 보면 4랑 마이너스 4기 때문에 어떻게 집어넣어? 여기다 4 넣고, 마사 넣으면 끝나죠. 그럼 얘가 얼마가 됩니까? 0이 되기 때문에 방금 구한 게 여기가 지금 1이었잖아. 그래서 욕심을 내면 안 돼. 내가 F4를 구하고 F 마사를 구해서 더해야겠구나 이런 게 아니라 무조건 그냥 하시면 돼요. 그냥 이해됐어? 무조건 그냥 이 덩어리를 구하면 되는 거야. 이해됐지? 무조건.
오케이? 됐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친구. 자, 이런 모양은, 쌤이 이 부분 설명했던 친구들은, 여기 뭐라 했어, 이거? 이거 직선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가 상수인 게 뭐라고 했어, 내가. 얘가 상수면 직선. 근데 그건 이제 스페셜한 모양들이고,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원래는 그냥 대입하는 거야. 맞지? FED 2분의 1이라고 그랬죠? 내가 얼마 들어있어? 0 넣어요. AB에다가 0 넣어. 그렇지. 그럼 뭐 나오냐? F0이 0 나와. 알았어요? F0이 0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하냐? 방금과 똑같아. 자, 0 있다. 1 있는데 마이너스 물어봤어. 어떻게 해야 될까? A에다가 1, B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끝나겠지. 그죠? 이런 식으로 가시면 돼요. 그럼 대입하면 나와. 여기는 그런 부분이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케이? 자, 그리고 356번의 이 모양도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생긴 형태들도 무조건 0을 대입하라. 0을 대입해서 찾아보면 된다. 맞지? 자, 그 다음에 정의역과 공역, 치역인데 요거는 기본 개념이에요. 요거는 문제 다른 거 볼게요. 대표 문제 너무 쉬우니까. 자, 359번 볼게. 어떤 함수의 정의역이 0과 4다라고 했어. 자, 정의역이 뭐였냐면 x범위였단 말이야. 근데 이 함수의 정의역이 이거고, 그러면 치역이 이거다. 무슨 말이야? 함수값의 모임이거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어쨌든 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a라는 2차 함수를 0부터 4까지를 치역을 구하면 되잖아. 그럼 뭘 찾으면 되냐? 최대랑 최소를 찾으시면 돼요. 2차 함수 최대 최소는 여러분들이 이미 1학기 때 공부한 부분이니까 당연히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뭐 아니 공부를 별로 안 했어도 2차 함수 최대 최소는 구할 수 있지 않나? 그죠? 대칭축이 얼마예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a 대칭축이 x는 2분의 3이죠. 범위 안에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들어가 있지? 그러면 최소값이 뭐야? 최소값이 2분의 3일 때가 최소값이죠. 그죠? 이거 완전 정식 바꿔보면은 보자. x 마이너스 2분의 3에다가 제곱하고 플러스 a에다가 빼기 그러면은 4분의 9로 해야겠다. 그지? 그럼 이게 최소값이야. 최대는 뭐냐? 지금 0하고 4면 어느 쪽이 더 멀어? 4가 더 멀지. 그죠? 이해했습니까? 그러면은 4일 때의 함수값이 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최대는 누굽니까? 치역에서 최대는 누구예요? b죠. 그럼 결국에 뭐야? x가 4일 때 y는 b. 오케이? 이해됐죠? 그죠? 그 다음에 x가 2분의 3일 때 y는 최소값이 뭐였어? 마이너스 4분의 1이라고 돼 있네. 그지? 그 말이야. 이 범위가 최대값, 최소값 뜻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맞지? 이렇게 해서 찾아주는 거고. 그러니까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 내용이 또 나오잖아. 계속 나와 이렇게. 맞지? 자, 그 다음에 이런 애들은 새롭게 정의된 함수인데 그냥 시킨 대로 일단 찾아보시면 돼요. 자, 3k 플러스 9라는 게 x거든. 그러니까 한 자리 자연수를 가지고 3k 플러스 9를 만든 게 x야. 그럼 x는 원소가 뭘까? 사실 구할 수 있어. 그지? x라는 집합을 구할 수 있으면 구해봐. 12부터 출발하겠죠. 그 다음에 이게 무슨 말이라고? 30 간다는 뜻이야. 그래서 15, 18 이렇게 가는 거야. 다 대입하지 말고. 알았니? 봐봐. 참고로 여기 이제 들어왔으니까 얘기해 주는 거야. 봐봐. an 플러스 b로 이제 만들어지잖아. 그러면 이 n이 이제 자연수잖아요. 그러면 이 숫자는 얼마 간격으로 계속 벌어지는 거냐면 a 간격으로 벌어져요. 맞지? 나중에 이제 수열 배우는 친구들은 이제 등차 수열 이야기하는 겁니다. 맞지? 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쭉쭉쭉 가다가 마지막 k에다 한 자리 자연수 9를 넣게 되면 그죠? 36이 나와요. 그러면은 x의 각 자리 숫자를 모두 곱한 수야. 이게 함수야. 그럼 뭐냐? 1, 2 곱하면 2고
15 곱하면 5고, 18 곱하면 8이고. 뭐 이런 거지. 맞지? 그래서 치역의 원소를 이렇게 직접 찾아주면 되는 거야. 오케이? 이건 이제 치역이 뭔지 아느냐 물어보는 문제고. 그다음에 서로 같은 함수 봅시다. 서로 같은 함수는 우리가 이제 함수의 모양이 오늘 수업한 친구들은 따끈따끈하지. 함수의 모양이 달라도 실제로 대응관계가 똑같으면은 이건 같은 함수인 거야. 알지? 대응관계. 그래서 A, B를 두 개를 정의역을 한다 그랬지. 왜일까? 그냥 이거야. 대수적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가 이제 얘네들이 같은 함수가 된다라는 건 뭐냐면 그냥 2x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하고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7이 만나는 점을 찾으시면 돼요. 알았지? 그럼 만나는 점을 찾으면 x값이 두 개가 나올 거 아니야. 그들이 뭐야? A, B인 거야. 오케이? 그럼 결국에 여기서는 A, B를 구하는 거겠어? 이들의 합을 물어봤지. 그럼 뭐야? 근과계수관계 푸시면 돼요. 오케이? 해 구하지 마시고 근과계수관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뭐를 보면 된다고? 같은 함수는 대응 관계만 맞으면 돼. 알았어?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나오는 함수 값이 서로 같으면 되는 거야. 근데 모두 다 마찬가지. 모두 다 같아야 돼. 한 쌍만 우연히 같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모두 다 같게 잡아주면 되고 이건 직접 대입을 해서 찾아주는 게 제일 좋다. 맞죠? 네. 그 다음에 이거는 방금 이야기한 내용 아니야. 어쨌든 무조건 뭐야? fx하고 gx가 같다. 그거의 방정식의 해가 마이너스 1이랑 1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해석을 하고 나면 내용이 별 내용이 아니죠. 그죠? 예.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에요. 어려운 부분만 좀 골라서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음, 1대1 함수하고 1대1 대응. 선생님이 오늘 합성함수 전까지만 할 거예요. 맞지? 항등함수, 상수함수, 이거 함수 개수 뭐 이쪽 합성함수는 어차피 진도를 따로 나간 다음에 할 거니까. 자, 얼른 보자. 1대1 함수하고 1대1 대응에 대한 기본 개념을 설명을 드렸고, 여러분들 이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지. 자, 그런데 뭐 들은 친구도 있고 아닌 친구도 있으니까 함수는 함수의 정의는 x1과 x2가 같으면 함수 값이 무조건 같아야 된다야. 그래서 얘랑 좀 비교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 1대1 함수는 x가 다르면 y 값도 다르다야. 그리고 이거의 대우명제까지. 대우명제 뭐야? fx1이 fx2와 같으면 무조건 x 값도 같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의 정의랑 비교를 해서 좀 알아놔야 돼. 헷갈리지 않게. 다른 거거든. 차이점 알겠어? 그리고 쌤이 그랬죠. 대응이라는 조건이 추가된다는 건 치역과 공역이 같다는 뜻이다. 맞지? 요 이야기야. 자, 그러면 일단 봅시다. 1대1 대응이래요. 366번에. 그러면 하나씩 대응되게 숫자를 잡아주면 되는 거야. F1이 7이라 그랬고, 그럼 1의 짝꿍은 7이니까 더 이상 7을 선택할 수 있는 애는 없다. 그 다음에 F2 빼기 F3이 3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봐봐. 이 7은 입이 1이 7한테 같잖아. 그럼 2하고 3의 함수값이 될 수 있는 게 3 차이가 난대. 여기서 뭐하고 뭐밖에 없냐? 8이랑 5밖에 없잖아. 너 8, 너 5지. 뭐 이런 거야. 그죠? 쉽잖아요. 그 다음에, 자, 1대1 함수. 1대1 함수는 어떻게 그어야 돼? 가로로? 그으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함수의 개수는 세로로 그어보시면 돼요. 같이. 자, 그럼 찾아보자. 1대1 함수는 몇 개입니까? 누가 1대1 함수일까요?
1대1 함수는 기억 맞죠? 그죠? 1대1이에요. 그 다음에 니은 1대1 아니죠? 대응이 안 되잖아. 근데 1대1이 요건 되겠다. y 값이 y 값은 비었는데 x 값이 하나당 y 값 하나가 비었으니까 이건 1대1은 돼요. 1대1 대응이 안 되지. 그지? 네. 그 다음에 이거 또 1대1은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1대1 대응이 되려면 공역이 중요해요. 자, 이거 봐봐. 이 함수는요. 치역이 0 이상이에요. 오케이? 0 이상. 근데 공역이 뭐로 돼 있어? 얘가 정의역이거든. 얘 공역이거든. 그럼 공역이 실수잖아. 근데 공역이 실수인데 치역은 0 이상의 실수. 그래서 공역과 치역이 같지 않기 때문에 디귿은 1대1밖에 안 됩니다. 자, 리을 볼게요. 리을은 1대1 자체가 안 되는 게 이렇게 그으면 교점이 생겨버리니까 얘는 애당초에 1대1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중에 공역과 치역 같은 건 누구예요? 공역과 치역 같은 건 요거 둘은 공역과 치역은 같습니다. 맞지? 그럼 동시에 겹치는 1대1 대응 함수는 정답해 보겠어. 당연히 기역만 1대1 대응이다. 그래서 비율은 뭐냐면 1대1은 아닌데 공역이랑 치역은 같은 거야. 그러니까 대응 함수. 따로 이렇게 대응 함수라고 여러분들 부를 필요는 없는데 구분을 짓자면 이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 요거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어렵진 않아요. 중요하다고 내가 분명 중요하다고 했다. 여기서 내봤자 이런 거 정도야. 무조건 함수가 이어져야 돼. 계속 증가를 하거나 계속 감소하게 돼야 되거든. 그러면 여기는 했고. 자, 이렇게 됐을 때 잘 봐. 얘가 1대1 대응이 돼야 되잖아. 그러면 이런 거야. 직선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n에서 무조건 함수값이 이어져야 돼. 그러니까 위에다가 n을 집어넣으면 뭐야? 위에다가 nx에 집어넣으면 n제곱이죠. 밑에 함수에다가 여러분들 n을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같은 값을 가져야 돼. 함수가 끊기지 않고 이어져야 되니까 예를 들면 직선 이런 느낌이야. 처음에 이렇게 오다가 그 다음에 중간에 x가 n이라는 경계선에서 끊겨서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이게 1대1 대응이 되는 거라고. 맞지? 자, 그러면 n제곱이고 밑에 한번 어떻게 돼? 4-n에 n-4n 플러스 2n 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이해했습니까? 이렇게 식을 만드시면 돼요. 그죠?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럼 이게 같아지는 확인은 돼. 같아지거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냐면 기울기가 같아야 돼. 그러니까 n과 4-n의 부호가 같아야 돼. 근데 우리가 서로 부호가 같다라고 할 때 고급스러운 표현이 뭐죠? 곱하면 양수예요. 기억해. 그러니까 기울기를 각각 곱하잖아, 이 문제는. 이러면 0보다 크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돼. 근데 이 부등식을 풀면 어떻게 돼요? 이건 n이 0에서 4, 4 이렇게 바뀌죠? 오케이? 그럼 자연수는 얼마인 거야? 1, 2, 3인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는 실제로 이렇게만 푸시면 돼요. 맞지? 사실은 아까 n 집어넣은 거는 이런 게 이제 1대1 함수는 이걸 만족해야 된다 이거야. 이거를 만족하도록 뭐 나오는 문제도 있는데 실제로 계산해 보면 둘은 같죠. 그죠? 그래서 n 집어넣는 건 별로 의미가 없었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고? 얘가 1대1 대응이 돼야 된다고. 그러면 기울기의 곱이 양수가 돼야 돼. 그래서 기울기 데려와. 직선은 그래. 기울기 데려와. 2-k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2 플러스 k를 곱하면 0보다 그게 커야 된다. 이거 푸시면 k 값을 보면 그냥 나와요. 맞지? 이런 개념을 잡은다. 그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런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게 1대1 대응이 되려면 치역을 이걸 그대로 뭘로 사용해야 돼? 얘가 치역이 돼야 된다. 그럼 직선의 방향은 두 가지거든요.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그럼 직선이 나오면 바로 해, 바로. 자, 기울기 양수라고 했어. 그럼 어디다 넣어야 돼? 여기다가 넣어야겠죠? 가장 작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가장 작은 얼마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돼, 직선은. 가장 큰 2를 넣으면 가장 큰 7이 나와야 돼. 그러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랑 2,7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시면 정답이 되겠지. 오케이? 기울기의 양수라고 했으니까 안 그러면 다 따져봐야 돼. 이해됐죠? 74번도 마찬가지고요. 아주 똑같은 문제니까 스킵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77번. 오늘 수업 한 13번 친구들 했죠? 요거 했죠? 쌤이 찾는 법 알려줬어요. 자, 얘가 1대1 대응이 돼. 근데 x에서 x로 간다는 게 무슨 말이야? 정의역도 0, a 이상. 공역은 y로 바꿀까? y는 a 이상.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함수가 어디에서 출발? A에서 스타트를 끊어야 된다는 얘기지. 오케이? 그러면 이 참수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우리는 A가 이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출발하는 함수를 만들어야 이게 1대1 대응이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예를 들어서 x가 a보다 작거나 같다로 문제가 나오잖아? 그럼 반대로 잡아야 돼. 이렇게 잡는 거야. 이때가 a가 되는 거야. x가 a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나오면 근데 이 문제는 여기죠.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이걸 잡으시면 되고 따라서 결국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 때 이차 함수와 누가의 교점 y는 x와의 교점을 찾으시면 끝나겠다. 그래서 결국에는 식이 뭐가 됩니까? 식이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12랑 y는 x랑 만나는 교점을 찾은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대칭 축보다 오른쪽에서 시작해야 1대1 대응이 되겠지?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크거나 같은 숫자를 골라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요 이야기예요. 377번은. 자,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 방금 이야기한 게 이거네. 그죠? K보다 작거나 같은 거 무조건 K, K. 오케이? K, K로 문제를 풀면 된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뭐겠어? 선생님 이러면은 A가 아닌데요. 그래요. A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대입해. 그냥 여기다가 X에다가 대입하시고 얘를 Y에다가 대입을 해버려. 알았지? 그럼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A고 A-3이면 사실 Y는 X 빼기 3이라는 이론이야. 그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얘랑 교점 찾으면 되는데 결과적으로 뭐 이런 거죠. 어차피 X가 A일 때 Y 값이 A-3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A 구하면 돼. 이것도 역시 대칭축에 대해서 어디에 놓여야 되는지만 생각을 잘 하시면 되겠다. 오케이? 자, 380번. 요거. 그러니까 난이도나 이런 거 조금 살짝 올려보면 이렇게 되는데 얘가 지금 1대1 대응이랍니다. 1대1 대응이면 함수가 절대 끊기면 안 되거든요. 맞지? 그럼 봐봐. 그럼 이제 그래프로 좀 설명해 줄게.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일단은 내가 완성시킬 수 있는 그래프부터 그래요. 맞지? 그리고 잘 봐. 일단 이 부분, 첫 번째 부분. 여기서 이어져야 되거든요. 마이너스 2에서 이 둘이 이어져야 됩니다. 그럼 위의 함수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게 되면 얼마야?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넣게 되면은 마이너스 1 나오죠. 그럼 밑에다가 넣게 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a가 나오는데 둘이 같아야 돼. 그래야 함수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끊기는 일이 생기지 않아. 알았니? 아까 선생님이 n으로 됐던 이 문제 있죠. 이 문제. 이거 할 때 습관적으로 이제 대입했지. 그거야. 그러니까 대입을 해서 확인을 해야 돼. 함수가 끊어져 있는지 이어졌는지. 무조건 이어져야만 뭐가 됩니까? 1대1 대응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a 값은 얼마 나와? a 값은 1 나와요. 그죠? 똑같이 해보자. 똑같이 이번에는 자 2에서 이어져야 돼. 그러면 넣어볼게. a에다가 지금 1 넣었으니까 3이고 밑에다 넣으면 어떻게 돼? 4 플러스 2b 플러스 c가 같다라는 식이 일단 하나 나와. 알았니? 그죠? 그 다음에 생각해봐.
직선들이 이렇게 오잖아. 그럼 일단 이까지는 어떤 상황인지 보여줄게. 직선이 이렇게 와. 이렇게 온 거야. 여기가 지금 이거든요. 근데 어떤 이차 함수잖아요. 얘가 저걸 이어받아야 돼. 여러분들 같으면 이어받는 포인트를 여기서부터로 가지고 오겠냐고. 말이 되냐, 이게? 이렇게 가져오면 될까요? 되겠니? 그럼 그대로 여기다가 이렇게 이으면 되겠어, 이렇게? 1대1 대응이 안 되겠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가져올 때. 2차 함수에서 가져올 때도 무조건 대칭축보다 왼쪽 또는 오른쪽만 데리고 와야 되는데, 현재 흐름상 이쪽을 데리고 와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2라는 숫자, 이 2차 함수의 일부분을 이렇게 잘라올 텐데, 이 부분을 이렇게 잘라올 거 아니야. 이렇게 이어져야 될 거 아니니? 아, 그러면 2차 함수의 대칭축보다 2가 더 오른쪽에 있거나 같으면 되겠구나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b의 값이 최소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마치 함수로 이어 붙였을 때 이렇게 가는 거지. 그잖아. 내려가는 부분을 갖다 붙이면 1대1 대응이 안 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뭐 앞에 경계선은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2였던 거고. 됐습니까? 그 일부분을 채울 때는 이거 고려해서 하세요. 증가함수까지.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얼마 남았다? 자, 항등함수랑 이런 것들은 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얘 보자. 이거 시험에 나왔어. 작년에 여러분들 학교 시험에 나왔거든요. 시험에 나왔던 문제. 근데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 볼 때 이런 거 틀리지 않을 거야. 근데 잘 나왔던 것들은 빨리빨리 보고, 그 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유형들 하고, 그 다음에 뭐, 잘 안 되는 유형들은 또 반복해서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일단 보시면, 여러분들, 자, F가 1대1이고요. G가 항등함수고요. H가 상수함수인데, 여기서 가장 찾기 쉬운 건 모든 이런 문제에서는 항등함수입니다. 이게 1번이에요. 1순위예요. 항등함수는 함수값을 바로 할 수 있거든. 왜? 5를 넣었으면 5를 뱉어야 돼. 그러면은 G가 항등함수라며. G2냐? 그럼 G는 얼마니? 2잖아. 그러면 이 값은 전부 다 2야. 그 다음은 상수함수예요. 이거 전체적으로 봐볼래? 상수함수는 함수값만 알면 나머지 함수값 다 할 수 있어. 왜? 몰빵이라 그랬잖아. 한 군데로. 근데 지금 H0이라는 상수함수가 2로 갑니다. 그럼 HX는 뭐란 얘기야? 그냥 2죠. 그냥 2지. 베리 이지 하잖아, 지금. 자, 그러면 F의 마이너스 2가 2란 얘기고, H를 어떤 걸 만나도 무조건 함수값이 2인 건데, F는 1대1 대응인 거니까 일단 남은 게 뭐예요? 이런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나오는데, 자, 그럼 F의 마이너스 2가 2이기 때문에 남은 숫자 가지고 계산하려면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고 얘가 0이 되면 되지 않을까라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물론 이제 기출됐던 거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는 문제이긴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걸 판단하는 방법. 첫 번째 요거 판단하는 방법이 기출됐던 문제랑 겹쳤던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384번도 마찬가지예요. 오케이? 무조건 상수 함수랑 상등 함수부터 찾으시면 돼요. 맞지? 그지? 그 다음에 385번. 이거 항등 함수가 된대. 항등 함수가 된다는 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항등 함수 중에 대표적인 녀석이 누구죠? y는 x죠. 그럼 결국에 자기 자신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무슨 뜻이야? 아까 앞에서 했던 그거 똑같아요. 3을 넣으면 3이 나와야 되고 5를 넣으면 5가 나와야 돼.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런 요구사항을 들어주려면 얘가 x가 되면 되지 않냐? y는 x랑 교점을 찾아. 그럼 x 몇 개 나와? 2개 나오지. 중근이 아닌 이상 2개 나오지 않겠니? 그죠? 2개 나와요. 그러면 이것도 했던 거다 그지? 13번 친구들. 2개 나와.
그때 집합 x는 몇 개야? 원소가 두 개니까 2의 제곱인데 공집합이 아니래요. 빼기 1, 3. 그죠? 이런 문제였어. 이런 이야기고. 자, 그 다음에 함수의 개수는 뭐 이론적으로 접근하시면 다 풀려요. 이건 그냥 이론으로 풀리면 되니까 요것만 좀 볼게요. 요것도 아까 했던 건데 어떻게 알았어요? 기함수죠. 기함수는 0을 넣으면 0이 되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F0은 무조건 0입니다, 친구들. 그런데 F에 자, 이거는 뭐가 정해져 있다. 아까 선생님 수업 시간에 뭐라 했어? 운명이 정해짐. 운명이 정해진 거야. 누구의 운명이? X의 운명과 마이너스 X의 운명이 이런 관계다라는 거지. 그러면 F에 내가 1을 계산을 했다. F1을 될 수 있는 게 몇 개야? 다섯 개죠. 그럼 F에 자동으로 마이너스 1 역시 어떻게 됩니까? F1이 가지게 될 어떤 누군가에 대해서 F-1은 그거에다 마이너스만 붙이면 되는 거니까 얘는 무조건 몇 개? 한 가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F의 마이너스 2, 뭐 2도 똑같고 2가 다섯 개가 나와. 그치? 함수 개수가 다섯 개가 나오는데 이거 역시 어떻게 됩니까? F의 마이너스 2는 자동으로 한 개가 되기 때문에 정리해보면 다섯 개 해가지고 얘는 한 개잖아. 따라서 정답은 25개고. 자, 13번 친구들 쌤이 수업 시간에 뭐까지 됐습니까? 우함수 형태인 거. 우함수 형태인 건 어떻게 계산하는지까지 해줬는데 그것도 한번 해보시면 돼요. 뭐가 차이였지? 차이점은 이거였어. F형이 0이냐? 만약에 번외로 참고로 F의 X가 마이너스 X가 되는 경우에는 F0은 저 룰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몇 가지? 다섯 가지였어. 이것만 추가되는 거야. 그러니까 총 125개였지. 그죠? 요 문제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 뭐야, 이거 벌써 끝났네? 요거 봅시다. 91번까지만 오늘 보도록 할게요. 이런 경우에 뭔가 이렇게 새로운 약속이 있을 때는요. 별거 아니에요. 원소가 몇 개야? 네 개밖에 없지. 그냥 넣는데 모양을 fx 4-x 이렇게 하고 집어넣으세요. 알겠습니까? 1 집어넣었을 때 봐봐. 그러면은 F1은 어떻게 되니? F1은 3 이상이야. 근데 1대1이라고 한 적 없죠? 그럼 그때 F1은 3 이상이니까 몇 개인 거야? 3보다 큰 거 몇 개니? 두 개지. 그 다음에 F2는 얼마입니까? 2 이상이죠? 그럼 몇 개예요? 2 이상의 함수값이 2, 3, 4니까 3개가 있어. 마지막으로 F의 3은 F4도 해야 되구나. 근데 음, 뭐 거의 다 끝났죠. F3은 1 이상이네요. 얘는 몇 개야? 4개고. 그 다음 프리하게 마지막 F4도 지금 물어봐서 뭐하냐? 무조건이지. 4개지. 오케이? 이게 순서쌍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순서쌍이니까 이걸 계산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곱해야 돼요. 이거 여기서 마지막에 더하는 그런 정신 나간 짓을 하시면 안 됩니다. 맞아? 그런 사람 없을 거야. 이거 지금 난리나 이거 다 해놓고 지금 뭐 하는 거야? 곱해야 돼. 알았니? 왜냐면 그리고잖아. F1은 저렇게 만들고 F2도 만들고 그죠? 또는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이해됐어?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내일 정규 수업 때는 합성함수 이 부분 문제풀이랑 그다음 뒤에 나머지 부분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그다음에 역함수 이쪽 그다음에 쌤이 조금 생각해야 될 문제들 몇 개 좀 뽑아가지고 같이 보면서 정리를 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번 주에 함수가 어느 정도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알았지? 이번 주 안 끝나도 뭐 상관없는데
일단은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질문 있는 사람만 남으시면 되겠습니다. 자자요.